자, 오늘의 이야기는 영화 글래스에 대한 것입니다. 나이트 샤말란이란 이름보다는 식스센스의 감독으로 더 널리 알려진 그는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처럼 각기 다른 영화의 주인공을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블이나 DC의 히어로들처럼 어마무시한 능력의 초인들은 아니지만 만약 이 세상에 정말로 히어로가 존재한다면? 이라는 의문을 주제로 한 꽤나 흥미로운 소재의 이야기입니다. 총 3부작으로 구성된 이야기로서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 글래스가 탄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여 참여하신 분들께 글래스 영화 시청권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 이벤트 참여 댓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언브레이커블입니다. 자신이 초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반평생을 살아온 데이빗 던. 어느 날 그가 탄 열차가 큰 사고를 일으키면서 그를 제외한 모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런 엄청난 사고 속에서 생채기조차 입지 않은 데이빗. 응급실에서 깨어난 그는 수많은 유가족들의 사이를 지나쳐 나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존자로 큰 이슈가 된 데이빗에게 한 장의 편지가 날아오죠. 거기엔 무척이나 의미심장한 말이 적혀 있었고 데이빗은 문득 자신이 살아온 지난날의 과거를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단 한 번도 병에 걸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Would you ask him to check how many sick days I've taken since I worked here? Don't you think that's kind of weird? Not remembering one cold, or a fever, or a sore throat? I checked. You were right. You've never taken a sick day. 5 years, no sick day. I get it. You want a raise. 데이빗은 편지의 발신자인 엘라이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신과는 달리 신체가 무척이나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라이자가 말하길 자신처럼 약한 신체가 있다면 어딘가엔 자신과 완전히 반대되는 결코 병들지 않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실제로 데이빗이 그에 준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데이빗은 그럴 리가 없다며 엘라이자의 말을 부정하지만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엘라이자에 의해 서서히 자신의 능력에 눈을 뜨게 됩니다. Good instincts for things like that? Like what? Knowing when people have done something wrong. 그리고 지금껏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이 가진 초인적인 능력이란 것을 깨닫게 되죠. 한계를 알 수 없는 괴력과 단순히 신체 접촉만으로 대상이 저지른 범죄를 감지해내는 능력까지. 마침내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된 데이빗 던. 그는 자신을 일깨워준 엘라이자를 찾아가고 엘라이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그에게 악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데이빗은 지난날 엘라이자가 저지른 범죄를 목격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지난 열차 사고의 범인은 바로 엘라이자였던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자, 초인의 힘을 가진 누군가를 찾기 위해 엘라이자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었죠. 꽤나 신선한 충격과 함께 언브레이커블은 엔딩을 맞이합니다. Called me Mr. Glass. 이후 사람들은 언브레이커블의 후속작을 기대하지만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몇 번의 대실패를 이루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집을 담보로 하며 거기에 추가 대출까지 끼워서 한 편의 영화를 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23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서 보여드렸던 언브레이커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영화로 홍보가 되었는데 알고 보니 두 영화는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었고 언브레이커블의 데이빗과 23 아이덴티티의 비스트가 선과 악의 구도로 대립할 것을 예고하며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Am I speaking with now? 23 아이덴티티의 전반적인 내용은 해리성 인격 장애, 즉 다중인격을 가진 한 남자가 3명의 소녀를 납치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통칭 패거리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실제 몸의 주인인 케빈의 자아 속에 형성된 여러 인격체들입니다. 케빈의 몸에는 총 23개의 인격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영화이죠. 물론 그 모든 인격이 나오지는 않으며 영화의 주된 내용은 23개의 인격 이외에 존재하는 또 다른 하나의 자아, 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언브레이커블과 상반되는 점인데, 데이빗이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과는 달리 패거리들은 비스의 존재에 대한 상당한 신뢰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라이자는 초인의 존재를 거의 확실시하는 반면 패거리의 상담사인 플래처 박사는 비스의 존재를 허구로 단정지어버린다는 것이죠. Fourth identity. He's a fantasy. 결론적으로 패거리가 말했던 24번째 인격 비스는 실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영화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치닫게 되는데, 해리성 인격 장애를 가진 사이코패스의 이야기가 갑작스러운 비스의 등장으로 관객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언브레이커블의 후속작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는 사실이 반전 중의 반전이었던 것인데, 실제로 사무엘 잭슨은 나이트 샤말란 감독을 찾아가 언브레이커블의 후속작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나이트 샤말란 감독 역시 속편 제작에 대한 갈등을 제법 겪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주의에 기반한 영웅의 탄생을 그린 언브레이커블 시리즈에서 데이빗의 히어로 활동이나 그에 대적할 만한 강력한 빌런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 영화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섣불리 내놓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트 샤말란 감독은 23 아이덴티티라는 별개의 영화를 통해 아주 특별한 여러 개의 인격과 그리고 그 끝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괴물 비스트를 등장시킴과 동시에 데이빗이 비스트에 대한 기사를 바라보는 것으로 두 세계관을 합일시킨 것이죠. 즉, 언브레이커블의 색깔은 여전히 그대로 놔둔 채 데이빗에 대적할 수 있는 빌런의 존재를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탄생시킨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 세계관이 연결된 하나의 영화 글래스가 개봉을 하게 되는데요. 언브레이커블의 후속작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화답하기라도 하듯 영화의 초반부는 크게 지루할 것 없이 데이빗과 비스트의 대립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제3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그들은 병원에 감금되게 되고, 언브레이커블과 23 아이덴티티에서 보여주었던 특별한 존재에 대한 증명을 역시나 그 모든 것은 모두의 망상일 뿐이었다 라는 주제로 이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 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엘라이자와 데이빗 그리고 비스트 세 명이 한 자리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Good for you. 추후에 이어지는 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요? 물론 글래스에 대한 언급은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나 글래스의 탄생 배경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이 목적일 뿐이었고, 추가적인 이벤트를 통해 영화 글래스를 볼 수 있는 관람권을 선물해 드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영상의 하단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꼭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의 숲이었습니다.